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생 진료실에서 쉽게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오랜 의대 동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이 40년 넘게 함께한 아내와 별거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서로에 대한 감정을 더 이상 느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저는 30년 전 제 진료실에서 들었던 한 남편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 전선을 다했는데 아내가 아무 감흥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제 탓일까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잠시 침묵했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가능성이 큽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누구도 말하지 않는 그 진실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87세, 평생을 산부인과 의사로 살아왔습니다. 수만 명의 여성들을 만나며 그들의 가장 은밀한 고민을 들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여성의 몸은 단순한 지도가 아니라 하나의 우주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우주를 탐험하려면 기술뿐 아니라 깊은 이해와 존중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건강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많은 남편들이 한숨을 쉬며 맞이하는 그 밤을 만족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몸은 단순한 행위가 아닌 교감을 원합니다. 그녀가 몸을 내어주었을지라도 마음을 열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처음 깨달은 건 젊은 시절 한 중년 부부를 상담했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자신감 넘치는 성격이었고 부인은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죠. 상담 중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 생활은 완벽합니다. 제가 아내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거든요. 그 순간 저는 부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나중에 따로 만난 자리에서 그녀는 털어놓았습니다. 결혼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진정한 만족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하겠어요? 남편은 자신이 최고라고 믿는데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바로 소통의 부재라는 것을요. 제가 70대 중반에 만난 또 다른 부부 이야기도 있습니다. 외견상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건강했고 부부는 정기적으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부인이 따로 진료를 예약했고 문을 닫자마자 눈물을 쏟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 한 번도 그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 말에 그녀는 더 크게 울었고 저는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죠?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솔직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해봤자 남편이 상처받을까 봐요. 그리고 솔직히 무엇이 문제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30년 넘게 함께한 시간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진정한 절정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남편은 초인종은 눌렀지만 집 안 깊숙한 곳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진료에서 남편과 함께 상담할 때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내가 말을 가로막으며 제가 물었습니다. 아내가 어떻게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는 아내의 반응을 제대로 관찰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아내를 만족시킨다고 확신하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아내가 소리를 내니까요. 저는 부인을 바라보았고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이 부부에게 진정한 교감이 무엇인지 설명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의학 서적을 뒤적이며 여성의 성적 만족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주제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했습니다. 대부분 연구가 남성 중심적이었고 여성의 만족은 부차적 문제로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제 환자들 중 만족스러운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이들을 찾아 질문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만족도가 높은 부부들은 모두 느림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목적지가 아닌 여정을 즐겼고 서로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의 몸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흔히 지스팟이라 부르는 부위는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여성의 몸 깊은 곳에는 전반계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자궁경부 앞쪽, 스펀지처럼 부드럽고 감각이 응축된 이곳은 피부 감각이 아니라 자율신경계와 직접 연결되어 몸 전체를 울리는 깊은 쾌감을 만들어냅니다. 단순한 마찰이 아닌 내장 전체가 떨리는 깊은 교감. 우리는 이를 자궁 오르가즘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위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야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여성의 성적 만족은 부차적 문제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는 이 부위가 단순한 쾌감을 넘어 여성의 전반적인 건강과 심리적 안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이 부위는 신경 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일반 피부보다 4에서 6배 많은 신경 종말이 모여 있으며 이 신경들은 척수를 통해 뇌의 깊은 감정 중추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자극은 육체적 쾌감을 넘어 깊은 정서적 안정과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부위는 여성 신경 조직 중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전신으로 퍼지는 안정감과 행복감을 만들어내는 중심 역할을 합니다. 이 감각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고 풍부해집니다. 젊은 시절의 표면적 자극이 아니라 깊은 공명을 일으키는 감각인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많은 부부가 이 사실을 모르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 무지는 종종 깊은 불만족과 소외감으로 이어집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한 70대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저를 사랑하는 건 알지만 그가 저를 진정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 말에 담긴 외로움과 슬픔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이제 그 깊은 문을 여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적 기교가 아니라 존중과 기다림의 의술입니다. 첫 번째 전제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서두름은 여성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특히 나이가 들면서 체력 한계를 느낄 때 더 서두르기 쉽지만 역설적이게도 천천히 접근하는 것이 더 빠른 길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상대방의 몸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첫 단계는 손끝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손바닥이 위를 향한 상태로 손가락을 삽입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성급함은 여성의 몸을 다치게 합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손끝을 구부려 천장을 향해 움직입니다. 그곳에서 단단하면서도 말랑한 스펀지를 찾습니다. 느낌은 잘 익은 홍시의 속살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치보다 감각입니다. 모든 여성의 몸은 조금씩 다릅니다. 정확한 위치보다 특별한 촉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단하면서도 부드럽고 약간 거칠면서도 탄력 있는 그 느낌을 찾았다면 이미 절반의 성공입니다. 저는 종종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길을 걸을 때 발바닥으로 땅을 느끼듯 손끝으로 그 미세한 차이를 느껴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탐색입니다. 몇몇 남성들은 이 과정에서 인내심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다림 없는 탐색은 의미가 없습니다. 한 남성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곳을 찾을 수 없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찾아보셨나요? 한 5분 정도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을 찾는데 5분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두 번째 단계는 파고들지 않고 누르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여기서 오해합니다. 문지르지 말고 5초간 지그시 누른 뒤 천천히 힘을 빼세요. 다시 5초 누르고 힘을 뺍니다. 이것이 골반 깊은 신경 다발을 깨우는 첫 교감입니다. 마치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소리가 울리지 않고 너무 약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적당한 압력이 중요하며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 조절해야 합니다.
여성의 몸은 말로 대답하지 않아도 미세한 근육 움직임으로 반응합니다. 그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두 번째 비결입니다. 이 과정에서 호흡에 집중하세요. 호흡이 깊어지고 때로 멈추기도 한다면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이 순간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반응이 좋다고 해서 더 강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는 불꽃을 피우다가 갑자기 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여성의 몸은 점진적 변화를 원하며 갑작스러운 변화는 감각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리드가 아닌 동행입니다. 어느 순간 아내의 골반이 손가락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 움직임에 몸을 맡기세요. 아내가 밀어내면 빠지고 당기면 함께 들어가세요. 이 과정은 마치 춤과 같습니다. 한 사람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움직입니다. 이렇게 생기는 교감은 단순한 육체적 만족을 넘어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만듭니다. 그 유대감은 일상의 모든 순간으로 이어집니다. 부부관계에서 만족을 느낀 여성은 일상에서도 더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단순한 육체적 만족이 아니라 존중과 이해받는다는 깊은 안정감에서 오는 것이죠. 제 진료실에서 많은 부부가 이 방법을 통해 서로에게 다시 마음을 열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나누겠습니다. 65세 송 선생님은 평생 묵묵히 아내를 지켜온 분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전방전개, 자궁경부 부위를 알게 되었고 조심스럽게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위치를 찾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3일 뒤 아내가 갑자기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처음이야. 이렇게까지 날 느끼게 한 거. 송 선생님은 제게 전화해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다시 연애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 후 부부 상담에 함께 왔고 송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40년 동안 놓치고 있던 것이 이거였군요. 아내를 진정으로 느끼는 법,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내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손길이 달라졌어요. 당신이 정말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체력이 부족해 늘 빨리 끝내던 70대 한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 아내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기술보다는 각도와 존중만으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내가 허리를 움직였고 놀란 아내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당신 어디서 이런 걸 배워왔어? 몇 주 후, 그 선생님은 진료실에서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그러더군요. 당신 눈이 소녀 같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한 선생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아내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70 나이에 드디어 그 순간이 왔네요. 60대 정 선생님은 늘 자신을 자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술이 아니라 탐험이라 여기고 손끝의 감각을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속삭였습니다. 바로 거기야. 그 한마디가 정 선생님을 자신감 넘치는 탐험가로 바꾸었습니다. 후에 그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아내의 몸을 정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정복이 아니라 탐험이었고 그 탐험에는 지도가 필요했네요. 또 다른 사례는 50대 중반 오 선생님 부부입니다. 그들은 결혼 내내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방법을 시도한 후 아내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좋은 부부 관계가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그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네요. 오 선생님은 덧붙였습니다. 아내가 처음으로 저에게 완전히 자신을 내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내에게 온전히 저를 내어줄 수 있었죠. 이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은 이해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방식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언어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몸은 단순한 지도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별자리입니다. 그 별자리를 읽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몸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특히 여성의 몸은 복잡한 감정과 생리적 반응이 얽힌 신비로운 우주와 같습니다. 그 우주를 탐험하려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깊은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며 그 이해와 존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의 부부관계는 오히려 더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은 사그라질 수 있지만 깊은 이해와 교감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집니다. 저는 종종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와인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고 풍부한 맛을 냅니다. 그 맛을 제대로 느끼려면 조급함을 버리고 천천히 음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중년 이후 부부관계는 힘이 아닌 지혜, 기교가 아닌 공감, 정복이 아닌 탐색과 기다림입니다. 아내의 몸은 열쇠가 아니라 지도이며 오늘 당신은 그 비밀 지도의 첫 페이지를 읽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여성의 감각에 대한 연구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 여성의 몸은 단순한 쾌락의 도구가 아니라 깊은 교감의 창구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창구를 통해 흐르는 것은 단순한 쾌감이 아니라 신뢰, 안정, 사랑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는 단순한 순간적 기쁨을 넘어 전반적 건강과 수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깊은 교감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과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여 면역력, 심혈관 건강,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만족스러운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평균 수명이 3에서 5년 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은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를 몰라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오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져 상처를 주고 때로는 헤어짐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교감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마음을 열고 상대방의 언어를 배우려는 노력만 있다면 됩니다. 그 첫걸음은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많은 부부가 서로에 대한 이해 없이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 부족함은 종종 침묵으로 가려집니다. 특히 중년 이후 부부는 이제 와서 뭘 더 알아야 하나라는 생각에 새로운 시도를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과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여성의 몸과 감각은 매우 깊고 복잡합니다. 그 깊이를 탐험하는 데는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한 70대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야 아내를 알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완전히 안다는 착각에서가 아니라 서로를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는 과정에서 깊어집니다. 특히 여성의 몸과 감각은 단순한 지도로 이해할 수 없는 변화하는 복잡한 우주와 같습니다. 그 우주는 시간과 상황, 관계의 깊이에 따라 계속 변화하며 그 변화를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여정입니다. 수만 명의 여성들을 만나온 경험에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되며 그 이해는 말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교감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여성의 몸은 단순한 지도나 쾌락의 도구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우주이며 이를 탐험하려면 깊은 존중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존중과 이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 부부관계는 오히려 더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은 사그라질 수 있지만 깊은 이해와 교감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집니다. 여성의 몸은 단순한 쾌락의 도구가 아니라 깊은 교감의 창구이며 이를 통해 흐르는 것은 쾌감뿐 아니라 신뢰, 안정, 사랑입니다. 부부간 깊은 교감은 순간적 기쁨을 넘어 전반적인 건강과 행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커플은 그렇지 않은 커플보다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이는 단순한 성적 만족이 아니라 깊은 교감과 지지를 통한 전반적 웰빙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은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를 몰라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오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져 상처를 주고 때로는 헤어짐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감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마음을 열고 상대방의 언어를 배우려는 노력만 있다면 말이죠. 그 첫걸음은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의 몸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특히 여성의 몸은 복잡한 감정과 생리적 반응이 얽힌 신비로운 우주와 같습니다. 그 우주를 탐험하는 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깊은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며 그 이해와 존중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와인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깊고 풍부한 맛을 냅니다. 그 맛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조급함을 버리고 천천히 음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중년 이후 부부관계는 힘이 아닌 지혜, 기교가 아닌 공감, 정복이 아닌 탐색과 기다림입니다. 아내의 몸은 열쇠가 아니라 지도이며 오늘 여러분은 그 비밀 지도의 첫 페이지를 읽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지식을 바탕으로 더 깊고 풍요로운 부부 관계를 만들어가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더 깊게 쌓아가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본질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는 단순한 성적 기교가 아니라 깊은 이해와 교감에 관한 것입니다. 여성의 몸은 단순한 지도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우주이며 그 탐험에는 속도가 아니라 깊이, 힘이 아닌 이해, 그리고 존중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과 관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정보가 필요할 만한 주변 분들과 공유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18.